알뜰살뜰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숙 여사가 웬 카드 한도 초과일까요? 어제 청와대 애물단지가 된 박 전 대통령의 침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뒷이야기로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. 청와대 씀씀이 얘기입니다. 이종우 실장님. 네네. 한도 초과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. 그래서 굉장히 사치품을 사셨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침대를 비롯해서 청와대와 관련된 그런 살림살이 그런 용품들을 전부 다 직접 지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이. 그래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김 여사가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 식사를 할 때 두 분 식사 비용까지 하나씩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 월급에서 제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안 됐다 하는 어떤 전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 여사가 스스로 아마도 한도를 좀 축소한 것 같아요. 씀씀이를 좀 줄이려다 보니까. 허리띠를 줄라면.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지금 월급이 거의 안 들어온답니다. 왜 경비를 다 제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. 예, 허 교수님 실제로 김 여사님 대접하신 식사도 맛보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평소에도 굉장히 검소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사치스럽다거나 고가를 쓴다 이런 걸 저는 본 적은 없고요. 여러 차례 많이 만나 뵀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변호사를 하면은 소득이 과거에 좀 없었던 건 아니죠. 그렇겠죠. 그러나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돈을 많이 쓰거나 사치스러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. 이제 저분이 이렇게 저가용품,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중에 가면은 다 땡땡 이런 전문점들이 있죠. 있죠. 2, 3천 원짜리. 그런 곳을 이렇게 자주 다니고 애용하신다는 그런 전언이 있습니다. 예.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신었던 그 낡은 구두도 화제였었는데 이것도 김정숙 여사 작품이랍니다.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?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것을 지금까지 신고 되시리라 생각도 못했고요. 사실 14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. 구두를 다시 한번 사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. 김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. 김정숙 여사가 카드 한도 초과까지 나올 정도로 아끼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취임 초기에 고양이 사료값까지 본인 다 경비를 하겠다. 이런 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.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생활 필수품들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개나 고양이 사료 같은 것도 모두 이제 사비로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조금 전에 저 구두 얘기도 나왔었지만 저 구두가 이제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만들어서 그 회사가 나중에 결국 안 돼서 폐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구입하려는데 실패했었잖아요. 예. 이 구두도 비싼 구두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원래 그렇게 사치를 하는 성향도 아니고 거기다가 일단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개인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뭔가 좀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러운 것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내에서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의미로 이번에 카드도 한 2, 300만 원 정도로 한도를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그전부터 검소했던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내에서 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모양새를 취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반면에 저희 어제 뉴스 특급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침대가 처치 곤란이다 이런 보도가 참 많은데 제부가 묘안을 내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네, 신동욱 총재죠. 신동욱 총재가 내가 묘책이 있으니까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죠. 이거 팔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다면 자신한테 달라. 시골집에 나서 침대로 사용하겠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청와대는 어찌됐든 가족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으므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하는 어떤 묘책이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사실은 좀 돌아보면 이게 사실 좀 진정성이 있나 싶어요. 왜냐하면 신동욱 씨가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은 사실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. 협소해요. 가스레인지조차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. 가스레인지 없이 늘 밥을 그냥 옛날에 해놔갖고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다가 그냥 데펴 먹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고가의 침대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. 그런데 보니까 시골집에 침대로 사용하겠다. 시골집이 있는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.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
그렇죠. 사용했던 침대를 자기가 침대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기념관에 뭐 만든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또 모르겠는데 자신이 침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부적절해 보입니다. 근데 아무리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예. 이거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. 누가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. 그것은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매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저기 단어에 묘책이라고 써였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묘책이 전혀 없는 거네요. 전혀 없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, 그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는 뭐 이렇게 쉽게 처분을 할 수 있지만, 지금 이게 한 3년, 4년 정도밖에 안 됐지 예. 않습니까? 이런 국유재산을 누가 함부로 마음대로 처리하느냐,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, 국유재산이라고 하니까 예. 되게 있어 보여요. 사실이 그렇습니다. 나라 돈으로 산 거니까 뭐 그렇죠. 국유재산 예. 아니겠습니까? 뭐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하시고. 안 할게요. 다음 주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이 문 대통령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침대와 그리고 이 김정숙 선수의 카드까지, 문 대통령은 사실 근데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.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아니, 이 자리를 넘어오는 분들이 많아서요. 잠시 안 계십니까? 자, 다 오셨습니까? 자, 시작할까요? 저 수석 보좌관 회의 내내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? 김정숙 실장. 근데 저 임 실장이 저런 표정 짓는 것도 처음 봤는데, 저 양 박사님. 참 자유분방하지요. 2시 회의였거든요.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. 근데 2시 회의였는데 아마 박정희 정부의 차지철이 있었으면,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이 있었으면 조인트 까이는 사상 최초의 일 아닐까요?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? 대통령보다 늦게 들어오는 비서실장은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기분 좋게 유쾌하게 보입니다. 사실상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그 국회 일자리 추경 문제 때문에 국회와 조율하는 부분들도 정신이 없고, 그다음에 수리온 등 방산 비리가 지금 대거 터져 있는 상황에서 저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고,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 터져서 저 하나하나를 대응하기에 오히려 대통령보다 비서실장이 더 바쁜 상황이에 요즘 이까지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오는 사상 초유의 사건들을 일으켰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 기분 좋게 이 자리 노리는 사람 많은데 왜 그래, 단디 지키라,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 저기에 대해서 충분히 짜증내고 심의질 내고 경노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더 소통과 편안함들이 강조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피소드 아니냐, 저는 이렇게 굳이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.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 정부의 그런 얘기는 단어는 제가 읽지는 않겠고 코된 질책으로 좀 순화를 할게요. 아시겠죠? 뭐 이정호 시장님 저희가 임종석 비서실장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. 뭐 보니까 사실 부항도 뜨고 뭐 이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뭐 SNS에는 아내의 생일입니다. 뭐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훈훈함을 주고 뭐 이런 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, 에피소드들이. 네, 그렇죠. 임 실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왜
비포 앤 애프터 사진 유명하죠.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때 그 환한 웃음,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할 때 뭐 우울한 얼굴.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이제 외유하니까 보스가 없어지니까 나 좀 쉬는구나 하고 환하게 웃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뒷얘기도 있는데 현재 임종석 실장의 그 이 업무 로드는 살인적이라고 합니다. 청와대 내에서도 정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일일이 다 챙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상 초유의 젊은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사실 기강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. 나이가 내가 더 어릴수록 나이 높은 어떤 장관, 비서관들을 챙겨야 되는 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. 이런 어떤 생각이 그렇게 더 열심히 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아마도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 봅니다. 왜냐하면은 뭐 이가 흔들려서 빠져서 임플란트를 먼저 하신 경험자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그때는 자신은 이제 민정수석이었는데도 그랬는데 비서실장이었으니 뭐 충분히 그 업무로도 더 강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. 아마 그래서 이제 농담도 자연스럽고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. 저 분위기 속에서 뭐 업무에 대해서 또 견해가 다르다든지 뭐 지적할 일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다른 생각 차이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런 분위기에서는 뭐 좋은 결정,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. 방금 저 영상을 보면서 이제 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이 서 있고 팔짱 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보는 이 분위기 있잖아요.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 들어오십니다라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비서실장이. 그러면 이 대통령 들어오기 직전까지 다 자리에 앉아서 정자를 하고 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도 뭐 아주 자유롭게 대통령이 들어와서 뒤로 지나가고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고 대통령이 들어온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그 자유롭고 소통하는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.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. 청와대 움직임 하나 더 있습니다. 최근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청와대 정문을 철거해야 한다. 어떤 이유인지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죠. 현재 청와대는 원래 조선총독부 관저로 사용되던 관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. 청와대의 조경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저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. 조선총독부 관저 시절의 대문을 보수하면서 그 양식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일본식 건축의 영향을 받은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뭐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저희 청와대 정문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? 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의미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일단 많이 들리고요. 어쨌건 조금 전에 뭐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선 총독부 건물에 약간 유사한 측면의 잔재들, 일본 건축 양식들이 남아 있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인 청와대 정문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. 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온 국민이 지금 그 일본과의 감정이 좋지 않고요. 그리고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저런 부분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저 정문을 철거해서 정문을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라 철거하고 좀 더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나게 정문을 다시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. 조선 총독부 관저를 저 자리에 맨 처음에 만들 때 경복궁을 좀 위압하기 위한, 내려다보기 위한 그런 위치로 그때 선정이 됐다고 그러고요.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무사들이 경복궁을 호위했던 무사들이 이제 뒤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활 쏘는 그런 터였다는 얘기도 터고 공간이었는데.